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저를 소환하는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저는 처음에 이런 소환장이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는 놀랍지도 않네요. 벌써 1심을 제가 법정 투쟁을 해서 1심에 승소를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상대에서 다시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2심에서 이제 판결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환장 내용을 보면 피고인 이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위 사건에 관하여 공판 기일을 지정하였으니 피고인은 아래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일시는 9월 14일 3시 40분, 장소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 법원 재판장 변성환 판사 이분이 보내신 거네요. 네. 이게 저는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런 것 때문에 저를 이제 출연하라고 요청이 여러 군데 와서 방송을 했는데 제 방송에서는 지금 이런 방송하는 게 처음입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제가 2018년도에 MBC 공정방송 노조 위원장을 할 때에 제가 2018년 3월에 있었던 MBC 공채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독으로 들어가가지고 시험 감독을 하다가 시험지를 읽어보니까 그 시험지에 너무나 이상한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북한 성군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성군 정치를 물어보는 시험이 문제가 왜 MBC 공채 시험에 나오지? 굉장히 의아해했고, 그건 답이 5개 중에 이제 답을 고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관식 시험 문제인데, 그때 평창올림픽이 2월 달에 열렸었거든요. 그랬더니 3월에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했는데, 찬반 양론이 많았다.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에 대해 당신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하라. 이런 주관식 시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시험 문제를 제가 이제 감독을 하면서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는 사이에 저도 한번 쭉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이런 시험 문제가 왜 나오는지, 북한 성군 정치를 왜 알아야 되는지, 또한 남북 단일화팀 구성에서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시오 하니까 이건 도대체 좌파와 우파를 가려내겠다는 건지 뭔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이제 제가 집에 돌아온 이후에 이제 MBC 인트라넷에다가 제가 성명서를 썼죠. 내용이 이런 내용이 어제 시험에 나왔는데, 시험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최성호 사장은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고, 또한 응시생들이 굉장히 놀라고 시험 문제를 받아보고,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데 수험생들이 놀라워하는 수험생들한테 사과하라. 제가 이 두 가지를 요구하면서 최성호 사장은 이렇게 빨리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제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글쎄 최성호 사장이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여러 차례 저를 저기더라고요. 어디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연락이 굉장히 맨 처음에 고압적으로 전화가 오더니 몇 차례 왔어요. 나오라고 그러는데 지금 맨 처음에 굉장히 겁도 나고 경찰관한테 이런 고압적인 전화를 받고 나니까 겁도 났지만,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러는 경찰이 우리 잘못된 거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경찰관들 타일렀어요.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연락하느냐 이랬더니, 그때 3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고 7월 달에 제가 집이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에서 상암동 MBC까지 출근을 하려고 아침에 출근길에 나오니까
경찰관 4명이 저를 둘러싸고 이수님 씨가 맞느냐 이러면서 저를 경찰서로 봉고차를 갖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끌고 서울경찰청까지 순식간에 제가 그쪽으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수갑을 채워야 하는데 그 MBC의 노조위원장이고 여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갑을 안 채우니까 빨리 가자고 이래가지고 제가 순식간에 정말 그 어디 서울경찰청 지하 주차장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양팔에 그 경찰관들이 양팔을 제 팔을 붙잡고 계단을 올라가서 2층인가 어디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8시간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와,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갑자기 당해가지고 그래서 뭐 저를 변호하는 변호사도 왔죠, 거기로. 그런 너무 한심하고 정말 도대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정말 잘못된 걸 지적하는데 그걸 가지고 저를 오히려 그렇게 고발을 한다고 하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후에 뭐 벌금 30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인정 못한다. 정식 재판을 하자. 그래서 정식 재판을 신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집이 여의도이니까 남부지방법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작년도에 제가 아주 가열차게 그야말로 그 남부법원에 가가지고 제가 할 말 다 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했더니 마침 그 판사님께서 충분히 이제 저를 다 이해하시고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MBC가 저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저런 상황도 다 이해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저를 이제 무죄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무죄가 나온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가 가장 우선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나온 상황인데 지금 오늘 우편물이 지금 와서 뜯어보니까 소환장이 또 왔네요. 아마 2차 이제 항소한 거에 대해서 사실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네. 그렇죠. 그러는데 또 저도 또 다른 정말 그냥 또 이렇게 피곤하게 법원을 또 드나들면서 또 싸워야 되겠어요. 저도 지금 MBC 퇴직한 지가 지금 1년 반이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무죄가 나왔지만 고전에 또 MBC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MBC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MBC에서 핸드폰을 우리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핸드폰이 MBC 소속이다 보니 서울경찰청에서 6개월간 저희 핸드폰을 사찰을 했다고, 사찰을 했다고 MBC로 연락이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MBC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 핸드폰을 6개월간 사찰을 했다고. 참 제가 무슨 간첩이라도 되는지 정말 참 평범한 이 시민을 정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근데 지금 또 보니까 오늘 지금 보니까 김장겸 사장님, 그때 전에 MBC 사장님이셨고 안광한 사장님도 있는데 이 두 분이 지금 이번에 그분들은 퇴직한 지가 저보다 더 오래됐는데 또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 좌파들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들으면서 가지고 몇 가지씩 이제 고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다 굉장히 재판에 시달리느라고 지금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마침 문자가 왔네요. 근데 김장겸 사장님, 안강환 사장님도 두 분이 노조를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그렇게 또, 그렇게 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가. 그래서 참, MBC를 퇴직하고도 정말 그 사장님들 같은 경우 저보다 훨씬 더 오래됐거든요. 그런 분들이고, 저도 지금 1년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MBC를 떠나 있어도 계속 그들이
올가매 놓은 재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이 좌파들의 특징은 굉장히 이렇게 무조건 그냥 일단은 애먹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냥 자기들 눈에 조금 자기들 좀 피곤하게 한다든가 이러면 무조건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진짜 저로서는 진짜 굉장히 기운도 빠지고 정말 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 뭐 저는 당당합니다. 진짜 당당하지만 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좀 걱정도 되고 또 싸워야 하는 그런 또 마음, 그렇게 싸워야 하는 그런 자세로 또 싸워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소환장을 받고 나니까 재판장 판사 변성환 판사님이시네요. 날짜는 9월 14일 3시 40분이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입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2018년 3월 달에 7월 달에 경찰관에게 끌려가면서도 경찰관들도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지고 MBC에서 이렇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걸 안 다룰 수도 없고 굉장히 진짜 난감한 사안이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그것에서 고발이 되어 왔으니 할 수 없이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니까 이해해 달라고 뭐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진짜 진심으로 그랬는지 진심이겠죠 진짜.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냥 묵묵히 가서 아무 일 없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고 그러는데 판사님께서 이 사안을 잘 헤아리셔서 그 이후에 MBC가 어떻게 진짜 망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방송 MBC가 이런 상황도 다 고려하셔서 정확하게 재판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저는 정말 이렇게 시달리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북한 성군장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시험 문제가 어떻게 MBC의 공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노조위원장으로서 그것을 그 성명서에 그걸 쓰고 최승호 사장은 왜 이런 시험 문제를 공채 시험에 그렇게 냈는지 의도를 밝히고 수험생들한테 사과하라 이렇게 성명서 썼다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렇게 하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때 최승호 사장이 당당하다면 왜 자기는 이렇게 썼는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뭐 어떻다든가 뭐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끝날 일을 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사람을 이렇게 끌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너무너무 진짜 힘들고 그렇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이런 사안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진짜 억울하지 않게 그런 결론이 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참 요즘에 너무나 참 세상이 참 힘들고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저같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사소한 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정말 너무 힘들고 끔찍하고 정말 너무 걱정이 앞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세상이 이런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세상이 영구히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우파 시민들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항상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항상 여지껏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공정하고 또한 그렇게 바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정상적인 그 세상이 다시 돌아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보태서 그냥 열심히 그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